우리는 마음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도 알고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조금만 더 집중하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런데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 하면 손이 먼저 스마트폰으로 가고 해야 할 일은 뒤로 밀리고 계획은 머릿속에만 남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왜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왜 마음과 행동이 따로 움직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스스로를 탓하지만 이 현상에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도파민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올라오는 작은 끌림. 바로 그 감정이 선택의 방향을 먼저 정해버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을 집어들거나 결제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느껴지는 그 미세한 끌림이 바로 도파민이 움직이는 순간입니다. 마음은 이미 그쪽으로 기울어 있고 우리는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이 감정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돈이 흘러가는 방향이 거의 그대로 정해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을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실수의 대부분은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도파민 회로가 자동으로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 재미있는 것, 당장 기분이 좋아지는 자극을 보면 이 회로는 강하게 반응합니다. 문제는 이 보상이 대부분 단기적인 만족에 치우쳐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기분이 좋아지는 행동은 쉽게 선택되지만 미래를 위한 행동은 감정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동은 늘 현재로 기울고 계획은 늘 미래에만 머물게 됩니다. 이 구조 때문에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도 행동으로 이어가지 못합니다. 다짐을 하고도 금방 흐트러지고 오늘부터 아끼겠다고 마음먹어도 저녁이 되면 다시 지출을 늘리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늘의 작은 자극이 미래의 큰 보상보다 훨씬 선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뇌는 항상 지금의 편안함을 우선순위에 올려놓습니다. 미래는 막연한 그림이고 지금은 실제 감정이기 때문에 선택이 기울어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도파민 회로는 거의 항상 같은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흥미로운 자극을 보고 마음이 끌리고 보상을 예측하고 행동을 유도합니다. 이때 느끼는 충동은 우리가 먼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뇌가 먼저 반응하고 우리는 그 반응을 따라가는 구조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아는데 몸은 전혀 따라오지 않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알면서도 반복되는 실수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행동이 이 회로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습니다. 돈을 쓰는 행동은 당장 작은 기쁨을 만듭니다. 배달을 시키는 것도 작은 쇼핑을 하는 것도 모두 같은 회로를 자극합니다. 반대로 돈을 모으는 일은 오늘의 보상이 없기 때문에 감정이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는 자연스럽고 저축은 어렵습니다. 이건 성격이 아니라 신경회로의 구조입니다. 도파민은 반복될수록 더 강해집니다. 한 번의 보상이 또 다른 보상을 기대하게 만들고 그 기대가 다음 행동을 만들고 그렇게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익숙한 경로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똑같은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벗어나기 어려운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구조로 움직입니다. 이미 익숙해진 회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가장 편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불편함이 회피를 만들고 결국 다시 원래의 행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반복될수록 패턴은 더 단단해집니다.
도파민은 쾌감만 만드는 신호가 아닙니다. 예상된 보상이 사라졌을 때 불편함도 함께 만듭니다. 그래서 지루함을 견디기 어려워하고 조용한 시간을 불안해하고 계획을 세웠다가 금방 현실로 돌아옵니다. 불편함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당장 좋은 선택을 우선하게 만들기 때문에 단기적 보상은 쉽게 선택됩니다. 이 패턴은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소비가 한번 습관이 되면 감정은 그 습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내가 만든 선택이 나를 밀어붙이는 루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절약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행동에서는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통제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무의식적 신호가 먼저 움직이고 우리는 그 뒤에 이유를 붙입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쉽게 생깁니다. 하지만 그건 정체성이 아니라 반복된 회로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변화는 조금 쉬워집니다. 지금까지의 실수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나약해서도 아니고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도파민은 원래 단기적인 보상을 우선하는 감정이고 우리는 그 감정을 따라오며 살아온 것입니다. 구조를 이해하면 반복의 이유가 보이고 이유가 보이면 다른 선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도파민은 적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그 신호가 지나치게 민감해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극적인 환경 속에서 살고 있고 빠른 보상의 흐름에 익숙해졌습니다. 이 환경이 도파민 패턴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것이지 능력이나 가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도파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잘 다루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반복하는 실수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 이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것, 이게 변화의 첫 단계입니다. 패턴은 이해하면 느슨해지고 느슨해지면 제어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던 실수가 보이기 시작하며 그 순간부터 행동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행동을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도파민은 실행이 아니라 시작에만 반응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올라오는데 막상 실행하려고 하면 감정이 사라집니다. 계획 단계에서 이미 작은 보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쉬운데 행동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뇌는 즉각적인 보상이 없는 일을 싫어합니다. 운동을 하려 하면 괜히 피곤해지고, 책을 펴려 하면 잡생각이 많아지고, 공부하려 하면 방이 정리되지 않아 보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뇌는 미래보다 현재의 편안함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가장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 구간에서 멈춥니다. 도파민은 실행을 유지시키는 감정이 아닙니다. 시작하게 만드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의욕은 빠르게 사라지고 회피가 나타납니다. 이 자연스러운 구조 때문에 계획과 행동 사이에 큰 간극이 생깁니다. 완벽주의는 이 간극을 더 넓힙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를 만들려고 할수록 시작은 미뤄집니다. 완벽한 상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길어질수록 도파민은 떨어지고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자신을 게으르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도파민의 움직임입니다. 실패 경험이 누적될수록 뇌는 새로운 행동을 할 때 불안을 먼저 떠올립니다. 불안은 도파민을 떨어뜨리고 시작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이미 기운이 빠지고 회피가 생깁니다.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고 결국 예전과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회피 루프는 단순한 미루기가 아닙니다. 도파민이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자동 반응입니다. 정리해야 하는데 유튜브부터 열고, 공부해야 하는데 스마트폰이 먼저 손에 가고, 저축하려는데
작은 쇼핑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건 모두 같은 구조입니다. 의지와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도파민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시대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자극이 너무 많고 선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요한 일들은 상대적으로 매력이 없게 느껴집니다. 지금의 환경 자체가 이런 구조를 만듭니다. 중요한 건 계획과 행동 사이의 이 간극을 어떻게 줄이느냐입니다. 행동을 어렵게 만드는 건 의지가 아니라 뇌의 자동 반응입니다.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파민을 끊고 패턴을 바꾸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패턴을 바꾸려면 도파민이 올라오는 순간을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극이 올라오는 순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미 행동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하지만 충동이 올라오는 순간을 의식 위로 끌어올리면 그 힘이 크게 약해집니다. 도파민은 들키면 힘을 잃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움직일 때 가장 강합니다. 자극을 통제하려고 하기보다 자극을 바꾸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도파민은 강한 자극을 따라가는 감정이기 때문에 작은 보상을 새롭게 배치하면 그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공부를 시작하면 10분 후 커피를 마시도록 설계하거나 일정 금액을 모았을 때 작은 보상을 주는 방식처럼 새로운 보상이 반복되면 뇌는 그 방향을 안전한 길로 인식합니다. 행동을 작게 나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뇌는 막막하고 모호한 일을 싫어합니다. 운동하기는 너무 크고 모호하지만 운동복 갈아입기 같은 행동은 훨씬 가볍습니다. 작은 행동이 시작되면 그 다음 행동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도파민은 큰 목표에는 반응하지 않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에는 반응합니다. 그래서 작은 시작이 패턴을 바꾸는 핵심입니다. 환경은 의지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스마트폰이 가까이에 있으면 집중이 어려운 이유도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자극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바꾸면 도파민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책을 보고 싶다면 책을 보이는 자리에 두고, 소비를 줄이고 싶다면 결제 과정을 조금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패턴은 환경에서 만들어지고 환경에서 강화됩니다. 도파민을 제어한다는 건 결국 자신에게 맞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감정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실제 변화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구조가 만들어지면 감정은 그 구조에 맞게 움직입니다. 누구나 의지가 강할 때는 잘합니다. 하지만 의지가 약할 때도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오래갑니다. 도파민은 감정이고 패턴은 구조입니다. 결국 구조가 감정을 이깁니다. 도파민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도파민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방향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면 문제가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면 큰 힘이 됩니다. 이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면 습관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결국 돈을 다루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패턴을 깨는 과정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들이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순간 새로운 길이 만들어집니다. 이 길이 생기면 예전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도파민의 방향이 조금만 바뀌어도 몇 달 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비가 줄고 집중이 늘어나고 작은 성취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성취가 다시 도파민이 되고 그 도파민이 새로운 패턴을 강화합니다.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지금의 이 구조를 이해한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필요한 건 강한 의지가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시작입니다. 행동을 단순하게 만들고 주변의 자극을 조금만 줄여도 당신 안의 에너지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한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도파민이 눈앞의 자극부터 먼저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해야 할 일이 있어도 뇌는 더 쉽고 더 빠르게 기분 좋아지는 쪽으로 신호를 보내죠. 그 선택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패턴이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알게 된 지금부터는 감정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만 봐도 선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참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자극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감정은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쌓이면 생각보다 빨리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오늘 당신이 이해한 이 구조가 앞으로의 많은 선택을 가볍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전처럼 스스로를 탓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끌고 가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시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